강남 버스 너무 싫어하거든요. 강남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가라 그래도 안 가죠. 우연인지 누구한테 소스를 들었는지를 몰라요. 이거 66년에 갑자기 압구정 신사땅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들한테 강남이라고 딱 물어보면 지금의 강남 상구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경제가 굴러갈 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배후지로서 네. 안녕하십니까. 전 역사 공부하고 있는 김재현입니다. 네네. 국가에서 밀어줬기 때 강남이라고 하는 땅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만 하더라도 안 살려고 했었죠. 거기 뭐 인프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거기 평당 300-400원 하던 땅이었는데 그 땅을 가져가가지고 투기를 한다거나 거기서 부를 늘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초기에는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963년이 되면 서울이 확장을 합니다. 2배가 늘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땅 만한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서울이. 서울에 그러니까 그 경계를 더 넓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래 서울은 지금의 강북 안에서도 도봉, 노원 쪽은 서울이 아니었고 지금 종로, 성북, 용산, 강남으로는 영등포까지만 서울이었어요. 근데 그게 63년이 되면 그 땅의 크기만큼이 늘어요. 엄청 크게 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늘어났었던 땅 중에 하나가 강남이고, 그러니까 서울이 이제 갓된 땅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안 살려고 했었던 땅에 여기 가서 살아라 라고 하려다 보니 말도 안 되는 과감한 특혜들이 주어진 거죠. 근데 그 특혜들이 겹쳐지면서 이 땅을 기준으로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 부동산 자산을 배경으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면서 부를 늘려나갔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가 자연스럽게 부유층들이 사는 부촌이 형성된 겁니다.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서울에 사람들이 계속 늘어요. 그때 유행했었던 말이 서울은 10,000원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앞으로 서울에 몰려들 거고 앞으로 그 사람들이 서울의 주요한 인구 구성을 차지할 텐데 이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픽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처음이 동부이촌동이고 그다음에 여의도고 여기에서 실험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강남이라고 한 거대한 땅에 이 사람들을 몰아넣고 살게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처음에는 살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특혜들이 주어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부자들이 강남으로 갔다기보다는 강남에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죠. 부자가 된 거예요? 네네네.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부자 정말 없어요. 굉장히 소수였고 진짜 한 90%는 다 무허가 판자촌에 살았어요. 상상하기 쉽지 않지만 국가가 주인인 땅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집이 저희가 생각하는 판자촌이 아니라 벽돌집이에요. 그냥 양옥을 짓고 살아요. 무허가예요. 국가가 이 사람들한테 안정적으로 주거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던 거죠. 나라가 가난하니까. 계속 무허가로 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상수도도 깔아주고 하수도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지를 붙여줘요. 번지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무허가인데도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 데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런 딱지 붙는 그런 무허가가 아니라 국가가 허락한 땅을 우리가 저기 넓은 땅에다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 와서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하니까 굉장히 달콤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 가서 살기 시작을 했던 거지 처음부터 부자들이 다 강남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국가는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가 그렇게 된 거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특혜를 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기업 본사들을 옮겨요. 그다음 국가기관을 옮깁니다. 가장 크게 옮겨갔었던 게 이제 지금 서초동에 있는 사법부가 옮겨가고 지금 강남대로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그 시절에 이제 옮겨가기 시작하거든요. 70년대, 80년대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근데도 사람들은 잘 안 갈라 그래요. 주거지 역할을 제대로 잘 못했어요. 국가에서 머리를 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흥업소 신중축을 강북에다 금지시켜요.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강북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거를 옮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흥업소들이 굉장히 많이 70년대가 되면 강남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강남 하면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술 먹으러 가면 비즈니스맨들이 이제 술 먹으러 가고 거기서 이제 유흥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셌는데 그게 조금씩 변해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파락군이라고 하는 학군이 탄생하면서 이제 변해가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흔히 얘기하는 명문고라고 불리는 곳은 시험 쳐서 가야 돼요. 고등학교 시험 들어보셨나요? 비평준화. 네네네. 고등학교 시험을 쳐서 가야 되는데 70년대 중반에 그걸 바꿔요. 뺑뺑이 돌린다고 하면서 이런 표현 써도 되나? 뺑뺑이 아주 좋은 표현. 아, 네네.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해지냐면 명문고등학교 주변에서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안에서 이제 그거에 착안을 한 거죠. 아, 이거 굉장히 주거지가 중요하게 된 거죠. 지금 휘문고, 뭐 경기고, 서울고, 중동고 뭐 이런 학교들의 근처에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머리를 잘 쓴 거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을 돈 많아가지고 애들 교육 잘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강남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그 학교를 강남으로 옮기면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그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명문고들을 강남 쪽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안 갑니다. 강남이 배수가 안 돼요. 원래가 늪지대예요. 비가 오면 늘 잠겨요. 그리고 땅이 이런 말은 강남 분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강남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원래 물이 많은 땅이고 가라 그래도 안 가죠. 왜냐면 비 오면 잠기는 땅을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들도 안 옮기죠, 당연히. 엄청난 특혜를 줍니다. 일단 기업한테는 면세. 땅 거의 헐값에 그냥. 고등학교 옮길 때도 똑같아요. 면세 해주고, 그다음에 땅 부지 거의 거저주고, 공사 다 해주고, 뭐 이런 이제 특혜들을 주는 거죠. 구술 자료도 나와 있어요. 당시에 이제 뭐 교감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했을 테니까 그런 구술 자료들을 보면 반협박한 거죠. 안 옮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옮겨가고, 옮겼더니 거기에 보내려는 부유층들이 이제서야 옮기 시작하는 거죠. 부유층이라기보다는 이제 중산층들, 이제 좋은 학교를 보내고 싶어 했었던.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첫 번째는 70년대, 80년대 중산층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고학력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바탕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산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죠. 그들이 자신의 자식을 명문고등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만의 계급의식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지금 강남 땅을 아예 새롭게 파서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공사죠. 엄청난 건설 자체가 아예 그냥 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현대입니다. 현대. 우연인지 누구한테 소스를 들었는지를 몰라요. 이거 66년에 갑자기 압구정 신사땅을 대량으로 구매합니다. 현대가. 근데 그 땅을 구매하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갑자기 제3한강교가 그 앞으로 뚫려요. 그게 이제 그 한남대교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남대교의 공사 주체 중에 한 기업도 현대가.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경부고속도로가 한남대로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와요. 이거는 우연이 너무 아니에요.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죠. 당연히 쉽지 않죠. 그다음에 그 경부고속도로도 현대가 참여해서 이제 짓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현대가 그 땅을 샀을 땐 공장 짓겠다고 샀습니다. 공장. 원래 66년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강남, 우리가 지금 제가 말하는 강남 3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거용 땅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공장 부지들이 아마 들어설 걸로 기획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남대교가 만들어 제3한강교가 지어지고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는 게 결정되는 순간 계획이 완전히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현대가 애초에 공장 부지로 구매해놨었던 압구정 신사 땅에 현대 아파트를 짓고 현대 아파트의 그 주민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 그게 현대고등학교고 그 사람들의 이제 상업 활동을 위한 현대 백화점을 건설을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압구정 신사 이쪽은 현대의 땅이 된 거죠. 지금 저희가 쓸 때는 특정 지역을 이렇게 부를 때 쓰잖아요. 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냥 사람들한테 강남이라고 딱 물어보면 지금의 강남 3구를 의미하지 않아요. 하곡동을 의미하죠.
화곡동이 강남이에요. 왜냐면은 거기가 먼저 개발이 되거든요. 화곡동이 먼저 개발이 되는 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일단 도로가 뚫려 있었고 공항이 가깝고, 지금 강남 땅과 마찬가지로 거기도 임야랑 농토였기 때문에 국가가 땅을 좀 뭔가 관리하기가 용이했었던 곳입니다. 원래 서울이 만약에 확장된다, 그 63년 대확장 발표 이전에 만약에 서울이 앞으로 확장될 거야 라는 거를 먼저 흘리거든요.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뭘 하겠어요? 사야죠 땅을. 투자를. 네. 서울이 될 것 같은 지역 투기를 엄청 합니다. 지금의 강남 땅이 서울이 될 거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어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서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사이가, 설마 부천이요? 네. 부천 사시나요? 네. 왜냐면 인천이 굉장히 중요한 공업 도시였고,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수출입으로 당연히 그 번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서울로 들어오는 입구기도 하고요. 배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서울이랑 인천을 잇는 경인 공업벨트라는 게 식민지 시기부터 이렇게 쭉 있어요. 그 공업벨트를 따라서 서울이 확장될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모든 인프라는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었고, 이미 그다음에 철도도 1호선 거기가 이렇게 중심으로 뚫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천에다가 땅 투기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땅 투기를 하면 땅값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국가가 여기를 서울 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국가가 그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땅값이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주택을 지금의 서울시 재정으로 주택을 관리한다거나 하기가 힘드니까 갑자기 63년에 발표를 이제 한 거죠. 흘리기만 그렇게 흘려놓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서쪽을 기준으로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에 화곡동이라고 하는 공간은 매력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펌핑질을 너무 한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말도 안 되게 뛰어요. 강남 땅이 3,400원 할 때 이미 화곡동 땅은 7만원, 8만원. 그게 66년, 67년에도 계속 그렇게 돼요. 이미 땅값이 말도 안 되게 폭등되어 있는 곳에다가 땅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기보다는, 아직 땅값이 그래도 강북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곳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수익이 높으니 여기를 중심으로 개발이 되게 됐고, 화곡동 땅은 사실상 70년대가 되면 개발이 그 상태로 거의 그냥 머물러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화곡동이 문제네. 화곡동이 굉장히 문제예요. 화곡동은 용적률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그걸 떠나서 앞에 공항이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건물로서 임대업을 하기에 매력적인 장소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그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땅이 된 거고, 개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거기 주민들은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김포공항 옮기라고. 뭐하러 인천공항으로 다 가면 되는데 뭐하러 여기 서울 한복판에 공항이 있느냐. 개발하면 된다. 2023년 빌라왕들이 거기 설치고 있는. 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5층짜리 정도의 빌라는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일들이 이제 계속 너무 명확해서 강남 때문이죠. 더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말 강남 때문이고, 강남과의 접근성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이미 됐어요. 사실 서울에 딱 잘라서 부촌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발전할 것, 이 동네는 이렇게 발전할 거야 라고 하는 시그널은 결국은 국가가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도 시장 경제도 그만큼 중요하지만, 근데 저는 강남이 만들어졌던 것도 그거였고, 향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준 게 판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런 이러한 산업이 중요시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라고 하는 시그널은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근데 판교에 그 회사들이 다 몰려 있어요, 이미. 그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경제가 굴러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의 배후지로서 판교가 강남만큼 성장을 앞으로도 할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동부 쪽에 몰려서 그런 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서쪽에 대한민국에서 무슨 시그널을 단 한 번도 이런 시그널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일설에 의하면 이건희 전
회장이 몸이 굉장히 안 좋았고 폐질환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아서 거주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향후 잭팟